배움을 시작한 당신의 지금은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도 돌아온 봄날 영어학교의 봄날쌤, 쏠쌤입니다. 저희가 아주 기초인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와 열심히 공부해오신 분들은 이제 사방팔방에서 눈에 들어오는 영어가 조금씩 더 많아지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도 지금부터 열심히 같이 공부해 주시면 점점 더 눈에 들어오는 영어들이 많아지실 겁니다.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의 끝부분에 지난 영상들을 어떻게 보시면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저희가 아직 모든 영어 규칙들을 다 배우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가지고도 생활 속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저희 한번 같이 저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어떤 영어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현장 실습으로 갈 곳은 어디냐면요. 저희가 장 보러 갈 때 자주 가는 곳, 우리 생활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이마트로 가보려고 합니다. 같이 가보실게요. 고고! 이마트에 가면 영어로 온갖 군데 도배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마트에 들어가기도 전에 영어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마트라는 그 이름 자체를 영어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것을 읽으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먼저 가장 앞에 있는 이 알파벳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이마트 할 때 그 이죠. 그래서 그대로 읽습니다. 이. 그리고 요 부분이 관건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 무슨 소리가 나나요? 미음 소리가 나죠. 그리고 A 대표적인 소리가 뭘까요? A, E, I, O, U, 아, 에, 이, 오, 우, 아 소리가 납니다. 자, 합하면 마가 됐어요. 자, 그런데 다음을 봤더니 R이 왔네요. 그리고 그 뒤를 봤더니 다른 모음이 아니라 다른 자음인 T가 왔어요. 이 경우에 R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앞에 글자의 받침으로 들어가게 되죠. R은 무슨 소리가 나나요? 리을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지면 mar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T가 있어요. 그동안 저랑 열심히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 T에 매우 익숙하실 텐데요. 무슨 소리가 나죠? T 소리, T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합쳐보면 emart가 되는데요. 한국식으로는 이마트 이렇게 읽죠. 그런데 한국식으로는 마트라고 하지만 미국식 발음으로는 mart라고 합니다. 이 mart는 중요한 단어예요. mart는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나 가게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왜 이마트에 마트라는 말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마트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에 들어가면 자주 만나게 되는 상표가 있습니다. 바로 요것인데요.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이마트의 자체 상표이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앞부분을 보면 가장 첫 글자가 N이니까 니은이 되겠죠? 그리고 O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O, 우, 아 이렇게 저희가 리듬을 타면서 배웠었죠? O, 우, 아 등의 다양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여기서는 O의 대표 발음인 알파벳 이름과도 동일한 O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합치면요, no가 됐어요. 자, 그리고 옆을 보면은 B가 왔네요. B는 무슨 소리가 나죠? 비읍 소리, B 소리가 납니다. 옆에 함께 글자를 이룰 다른 모음이 있다면 두 개를 합쳐주면 되는데요. 보니까 다른 자음인 R이 왔어요. 그래서 이 B는 단독으로 B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R이 왔습니다. 자, R은 무슨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마트 할 때도 나왔죠? 리을 소리가 나죠. 자, 그 다음에 A가 나왔는데 A는 이 단어에서는 아 소리가 아니라 에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N이 왔네요. 자, N은 옆에서 봤던 것처럼 니은 소리가 나죠. 그런데 뒤에 함께 합쳐질 모음이 없고 또 다른 자음인 D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N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앞 글자의 받침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brand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D가 남았어요. D는 디귿 소리, 드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합쳐보면 어떻게 되나요? No brand가 됩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노브랜드이죠. 노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no는 무슨 뜻이죠? 아니에요 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브랜드라는 것은 상표를 의미합니다. 즉 no brand라는 말은 상표가 아니다, 브랜드가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면 자, 보시면은 no 브랜드 밑에 브랜드가 아니다, 소비자다 이렇게 적혀 있죠. 브랜드, 상표라는 것은 판매자의 쪽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판매자가 아니다, 우리는 소비자다. 그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좋은, 소비자를 위한 그런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을 판매한다. 뭐 이런 의미로 no brand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갸우뚱하죠. 아니 브랜드는 브랜드지 무슨 소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Anyways, 어쨌든 그런 의미로 no brand라고 지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제 영어로만 이렇게 no brand라고 적혀 있어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다는 거 이마트 다음에 가셨을 때 한번 눈여겨서 살펴보세요. 이마트에 가면은 또 여기저기 행사, 세일을 또 자주 해요. 그쵸? 자, 그래서 봤더니 역시 이번에도 세일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 행사라는 말을 많이들 영어로 적어요. 바로 요렇게 적습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러 가볼게요. 가장 앞을 봤더니 E가 왔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이마트처럼 여기서의 E도 이 소리가 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봤더니 V가 나왔네요. V는 다른 알파벳에 비해서 쓰이는 단어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수업들에서 많이 만나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 V의 발음은 비읍과 비슷하지만 그냥 V가 아니라 살짝 진동을 주면서 V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진동을 주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진동을 주는 게 힘드신 분들은 그냥 얼추 비읍 발음으로 기억을 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읍으로 적어 볼게요. 그리고 옆에 또 이가 나왔는데요. 이때 이는요. 에, 어이가 없네. 에, 이 중에서 에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에가 됐고요. 그리고 n이 또 나왔네요. 자, n 뒤에 자음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기 받침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event까지 됐습니다. event. 그 다음에 마지막 t는 t 발음이 나죠. 아까 emart 할 때도 나왔었고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합쳐보면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event가 됩니다. 의미는 행사라는 의미예요. 자, 한번 따라서 발음해 보실게요. event. 한 번 더 해볼까요? event. 좋습니다. 이마트를 가면은 또 이렇게 행사하는 물건들만 모아놓은 곳 있죠. 거기 보면은 요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한번 더 큰 글씨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단어인데요. 방금 전에 배운 event의 옆에 요 다른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역이라는 의미인데요. 여기가 행사를 하는 구역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은 특별한 가격 행사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저희 한번 요 단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알파벳 Z, Z가 왔어요. 이 알파벳 역시 방금 전에 봤던 요 V처럼 좀 진동을 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어려우시다면 진동을 빼고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Z, Z, Z 이렇게 지읒에다가 진동을 준 발음입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지읒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O가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는 O의 대표 발음인 O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Zo가 됐죠. 그 다음을 보니까 event 할 때처럼 N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모음은 모음인데 끝에 오면 보통 떨거지 같은 존재 E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 N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앞 글자의 받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합치면 zone이 됩니다. 한국식 발음으로는 존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되는데요. 합쳐보면 event zone이 되죠. 이벤트를 하는 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저희 한번 이 zone만 같이 발음을 좀 해볼까요? 자, 구역 따라해보세요. zone. 진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zone 이렇게 발음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zone. 이 zo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표현 중에서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school zone입니다. 초등학교 근처에 가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혹은 school zone입니다. 서행하세요. 이러면서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때 그 school zone에 있는 zone이라는 단어가 바로 방금 배운 구역이라는 의미의 zone이에요. school은 저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학교라는 의미죠. 그리고 zone은 구역이니까 학교가 있는 구역이라는 의미이죠. 학교 근처에 지나가실 때 이렇게 school zone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 다시 이마트로 돌아와서요. 제가 이마트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샴푸의 사진인데요. 물론 위에 이제 광고 문구로 뭐 빠지는 모발 67% 감소, 탈모, 증상 완화 뭐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 통 자체의 앞면에 한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영어로만 적혀 있고 뒤를 돌려봤더니 그제서야 정말 조그만 글씨로 한글이 빽빽하게 적혀져 있어요. 승질이 나는 거죠. 그렇게 조그맣게 써져 있으면 너무 읽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샴푸면 샴푸다 이렇게 앞에다가 좀 크게 써주면 좋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함께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실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해서 샴푸라는 영어 단어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영어로 도배돼 있어도 샴푸를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좀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중앙에 샴푸 뭐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다고 해도 밑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손상 모발용 샴푸 적어 놓아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뭐 어찌됐던 까짓 거 샴푸 영어로 읽어버리면 되죠. 자, 한번 읽으러 가보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이중 자음 수업에서 S와 H가 합쳐지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공부했었죠? 무슨 소리가 나나요? 바로 쉬 소리가 납니다. 자, 근데 옆에 봤더니 A가 있어요. 쉬 소리와 아 소리가 합쳐지면요. 쉬, 아,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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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 샤 소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미음이 왔는데 옆에 보니까 같이 합쳐져서 글자를 이룰 모음이 없어요. 짝꿍이 없으니까 얘는 밑에 받침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SHAM을 합치면 샴이라는 발음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니까 P가 왔네요. P는 알파벳 이름처럼 피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저희 school 할 때 봤던 모음 OO가 왔어요.
이 OO가 합쳐지면 몇 가지 소리가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school 할 때처럼 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합쳐지면 푸가 됐죠. 자, 그래서 연결해보면 샴푸가 됩니다. 샴푸는 이렇게 쓰고 읽습니다. 저희 좀 이따가 쓰기 연습도 해볼 거니까 오늘 이 수업을 듣고 나시면 확실히 샴푸를 영어로 봐도 바로 읽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샴푸를 본 김에 좀 더 살펴보면요. 요 샴푸의 위에 머리카락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적혀 있어요. 지금 좀 작게 쓰여 있어서 큰 글씨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요 단어인데요. 보통 머리카락에 쓰는 제품이 모여있는 곳을 이렇게 표시할 때 헤어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헤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심지어 영어로만 적혀 있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가 왔으니까 히읗 소리가 나죠. 자, 그리고 다음 모음이 A가 왔네요. 이때 A는 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합치면 해라는 발음이 됩니다. 원래 A는 보통은 입을 좀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에 발음이 주로 많이 나는데요. 이 단어의 경우에는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그냥 해, 요 정도로 발음이 납니다. 사실 한국어로 표기를 할 때는 좀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다음은 I가 왔는데요. I는 보통 이 혹은 I 소리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는 소리로 쓰였어요. 보통 A, I, R이 함께 쓰이면 과 같이 발음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결해보면 hai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이 리을 받침을 빼고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보통 씁니다. 자, 한번 저희 미국식으로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hair. 머리카락은 hair. 좋습니다. 저희 머리카락이라는 단어를 배운 김에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 다른 단어들도 2개만 더 배워볼게요. 왜 목욕용품을 샀는데 이게 얼굴에 쓰는 건지 몸에 쓰는 건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 요 단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써있는 BODY인데요. 이 통에 보시면 알로에 허브 바디 클렌저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 body가 바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입니다. 왜 body가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먼저 B가 왔죠. B는 비읍 소리가 나죠. 그리고 O는 O, 우, 아 중에서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가 됐고요. 그리고 D는 디귿 소리가 나죠. 마지막으로 Y는 단어의 끝에 쓰였을 때 보통 이 소리가 나거나 I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body라는 발음이 됩니다. 목욕용품이나 화장품을 봤는데 거기 이 영어 단어 body가 쓰여 있다. 그러면 몸에 쓰는 용품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단어 발음 따라해 볼게요. 몸은 영어로 body. 한 번 더 해볼게요. body.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 얼굴이라는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얼굴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읽어보자면 F는 F 소리가 나죠. 자, 일단 편의상 피읍으로 표시를 해둘게요. 그리고 다음 A가 왔는데요. A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 소리도 나고 그리고 소리도 나고요. 또 A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A 소리로 쓰였어요. 보통 4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단어에서 모음이 앞에 A가 오고 끝에 E가 오면요.
그 경우에 A는 주로 A로 발음이 됩니다. 이런 규칙성에 대해서는 저희 나중에 수업에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Fae가 됐고요. 다음 C는 두 가지 소리가 난다 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소리이죠? 바로 키읔 소리와 쌍시옷 소리예요. 여기서는 쌍시옷 소리로 쓰였습니다. 스 발음이 나요. 가장 끝에 있는 이는 보통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이 단어를 읽어보면 face가 됩니다. face. 그러고 보니 이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는 끝에 오면 소리가 보통 안 난다고 했는데 왜 이 cafe 할 때 이는 발음이 나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원래 프랑스어 단어인데 이거를 영어에서 빌려와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국에서 빌려온 단어의 경우에는 끝에 있는 이가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다시 face로 돌아가서요. 한번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ace. 얼굴 한 번 더. face. 끝 발음은 바람이 쓱 빠지면서 스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게요. face. 오케이. 목욕용품이나 화장품의 위에 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하면 얼굴에 쓰는 제품이라는 거 이제 알아보실 수 있겠죠? 지금 배운 이 단어는 얼굴이라는 의미인데요. 또 얼굴 말고 얼굴의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부분만 조금 변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앞부분은 똑같으니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마트에 가면 우유도 쫘르륵 팔고 있죠. 제가 또 우유곽들을 보다 보니까 우유가 영어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알려드려야겠다 하고 열심히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하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딴 것도 아니고 우유를 찍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아니 저 여자가 저걸 찍어가지고 뭐에 쓰려고 저렇게 찍고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열심히 우유곽을 찍어 보았는데요. 한번 우유 영어로 보도록 할게요. 우유는 요렇게 씁니다. 자, 먼저 가장 앞에 M이 있으니까 미음 소리가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온 I는 무슨 소리가 나나요? 이 소리도 날 수가 있고 소리도 날 수가 있고 I 소리도 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다음에 L이 왔어요. L 역시 R처럼 리을 소리가 나죠. 그런데 R은 혀가 앞니 뒤에 닿지 않는 반면에 L은 혀가 앞니 뒤쪽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L, L 이렇게요. 자, 이 L의 뒤에를 보니까 다른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받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mill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K가 왔네요. K는 키읔 소리가 나죠. 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우유는 영어로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따라해 볼게요. milk. 한 번 더 해볼까요? milk. 좋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밀크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수업 준비하면서 그 표지를 이제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칼로리가 나와 있는데 우유 칼로리가 한 깍에 595칼로리? 500 몇 칼로리인 거예요. 다른 우유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이 우유는 500칼로리가 넘었거든요. 제가 키가 되게 조그매요. 근데 우유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밥 먹을 때도 막 우유랑 같이 먹고 이럴 정도로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우유를 정말 많이 먹었는데 키는 안 크고 살만 되게 포동포동하게 찌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칼로리가 높을 줄이야. 뭐 그래도 우유는 몸에 좋은 거니까 열심히 챙겨 마셔야겠죠?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한번 확대해서 보면요. 바로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의미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로
수업, 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가면 이 봄날 영어 학교에서처럼 뭐 씨앗반, 새싹반, 나무반 이렇게 반이 있어요. 이 반을 요렇게 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C가 왔어요. 여기서는 키읔 소리와 쌍시옷 소리 중에서 키읔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옆에 L이 왔는데요. 이렇게 C와 L이 합쳐지면 L이라는 발음이 나요. 이 L은요, 받침으로도 들어가지만 다음 글자에도 또 이어서 한 번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저희 나중에 영어 규칙 다룰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A는 여기서 에 소리로 쓰였으니까 합치면 clay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S가 두 번 있는데요. 한 번 있을 때랑 발음은 뭐 큰 차이는 없어요. S는 무슨 소리가 나죠? S 소리가 나죠. 그래서 합쳐보면 class, class라는 발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class. 교실, 반은 영어로 class. 좋습니다. 근데 우유곽 위에 반이라고 적혀 있는 건 좀 이상하죠. 이때 class는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로 등급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등급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저희 1등급, 2등급 할 때 그 등급 있죠? 여기 보면 앞에 A가 있어요. A class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알파벳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알파벳이죠. 그래서 A class라고 하면 1등급, 제일 좋은 등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유가 정말 제일 최고 등급 우유다라는 의미로 A class milk라고 쓴 거죠. 그리고 건방진 사람들이 또 너랑 나는 클래스가 달라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때 클래스는 우리 반이 다르다 이런 의미보다는 너랑 나랑 등급이 달라, 너와 나는 차원이 달라 뭐 요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겁니다. 드라마 같은데 가끔씩 등장하기도 하는 대사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밑에 계란들이 쭉 쌓여 있고 그 위에 요렇게 적혀 있어요.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에 있는 글자부터 살펴보면요. 가장 첫 글자 이는 여기서 이 소리가 아니라 이번엔 에 소리로 쓰였습니다. 자, 에. 그리고 다음 반가운 V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이벤트 할 때도 봤었죠? 이 V는 무슨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비읍 소리인데 진동이 들어간 V 소리가 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자, 일단은 간단하게 비읍으로 표시를 해놓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이가 왔는데요. 이 이는 보통 이렇게 단어의 중간에 왔을 때 어이가 없네 할 때 에 소리, 혹은 이 소리가 나는데요. 이 단어에서는 생뚱맞게 묵음이 됩니다. 제가 전에 묵음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에서는 생뚱맞게 묵음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가 그래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이 단어에서는 그렇구나 라고 간단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가 소리가 나지 않다 보니 V, 자음 V만 떨렁 남은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으 소리가 붙어서 V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event 같은 단어도요. 보시면 끝에 자음인 t가 딸랑 있으니까 이게 그냥 티읕 이렇게만 될 순 없잖아요. 으 소리가 붙어서 트 소리가 되죠.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v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r은 무슨 소리가 나죠?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y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아까 body 할 때 봤던 것처럼 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합치면 every가 됐죠. every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든
혹은 매 순간, 매일, 매주, 매달 할 때 그 매라는 의미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옆을 보면 이 단어는 저희가 이미 봤었던 단어예요. 기억나시나요? 자,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어제는 영어로 yes, Thursday 였죠. 이때의 day가 바로 이 day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때 day는 일,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every, 매, day, 일, 매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죠. 자, 매일 영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Every day. 한 번 더 해볼게요. 매일 every day. 발음하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R이 다른 모음이랑 붙었을 때 한국식으로는 그냥 리 요렇게 쓰지만 실제 영어식 발음은 리보다는 리와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every가 아니라 every 요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한번 유의하셔서 또 발음해 볼까요? 천천히 해볼게요. Every day.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앞에 F가 왔네요. F는 F 소리가 나죠. 뒤에 별다른 모음이 없고 자음이 딸랑 왔기 때문에 그냥 F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R이 또 왔어요. 자, 리을 소리가 나죠. 그리고 여기서 이는요, 에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한국식으로는 레 이렇게 적지만 영어식으로는 어떤 발음이 날까요? 아까 RY가 리 발음이 났던 것처럼 RE도 레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fre까지 됐고요. 그리고 이중자음, 반가운 이중자음 또 나왔어요. SH 합쳐지면 저희 샴푸 할 때 보셨던 것처럼 쉬 소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합쳐보면 발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fresh 이 fresh라는 단어는요, 야채 위나 방금 보셨던 것처럼 계란 위나 이런 것들에 많이 쓰여 있어요. 과일 위에도 많이 쓰여 있고요. 왜냐면 이 단어의 의미가 신선한이라는 의미예요. 야채, 계란, 과일 등은 신선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이 fresh라는 단어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샐러드 집에 가도 이 fresh라는 단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 정말 fresh하다 막 이런 말도 드라마에서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아이디어 정말 신선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이렇게 이마트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영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생각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마트에 가서 정말 열심히 이제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는데요.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유용한 것들을 골라내느냐고 좀 애를 먹었어요. 저희 앞으로 영어 읽기 규칙들을 더 많이 배워나갈 거라서 더 공부를 하고 나면 이마트에 가서 읽을 수 있는 영어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이마트 현장 실습 2탄을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저희 단어들을 살펴봤으니까 뭐 할 차례죠? 쓰기 연습을 하실 차례입니다. 영어 노트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한번 쓰기 연습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고고! 첫 번째로 쓰기 연습을 해볼 단어는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mart입니다. 이마트 할 때 그 mart 한번 써볼게요. 먼저 미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무슨 알파벳이 와야 할까요? M이 와야겠죠? 자, M,
뾰족뾰족. 그리고 mart이니까 모음이 아 소리가 왔죠.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중에서 A를 써주시면 됩니다. A. 그리고 한국식으로는 마트 이렇게 쓰지만 실제 미국식 발음은 mart 이렇게 리을 받침이 들어간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와야 하는 알파벳은 R이죠. mar. 그리고 마지막으로 T 소리가 나는 T를 써주시면 mart 완성입니다. 자, 이제 두 번 같이 써볼게요. 먼저 M을 써주시고요. 자, 미음 소리가 나죠? M 뾰족뾰족 대문자로. 그 다음에 아 소리가 나는 A 써주세요. 그리고 mar이니까 리을 받침 나는 R 마지막으로 T 소리 나는 T mart.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M A 여기까지 쓰면 마가 됐고요. 그 다음에 R 쓰면 mar이 됐죠. 마지막으로 T를 써주면 완성입니다. 자, 발음 두 번 해볼게요. mart. 한 번 더 mart.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행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무슨 영어 단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event였는데요. 자, 가장 첫 글자 E는 알파벳 E를 써주시면 됩니다. E. 그리고 다음 소리는 V 소리인데요. 그냥 V가 아니라 진동이 들어간 V 소리가 나는 V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event 할 때 에 소리는 E를 써주시면 됩니다. E는 앞에서는 E 발음이 났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에 소리가 났어요. 자, 그 다음에 event니까 니은 받침이 들어왔죠. 니은 받침은 N을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은 아까 앞에서 봤던 영어 단어 mart에서처럼 event 역시 t로 끝나니까 t가 와야겠죠. 이렇게 하면 행사, event 완성입니다. 자, 두 번 같이 써볼 차례죠. 펜 들고 함께 써주세요. E 그리고 V 소리 나는 V 에 소리 나는 E 다음 니은 받침 N 마지막 T 소리 나는 T event.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E 그리고 V 다음 event에서 에 소리 나는 E 다음은 니은 받침 N event 그리고 마지막 T 완성됐습니다. 자, 발음 따라해 볼까요? event 한 번 더 event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앞 글자가 샤로 시작을 하죠. 이 샤는 쉬 발음에다가 아 발음이 합쳐진 형태인데요. 쉬라는 발음이 나는 이중 자음이 뭐였죠? 바로 S와 H이죠. 이 둘이 만나면 쉬라는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아 소리가 나는 A가 합쳐지게 되면 쉬, 아,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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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는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샴푸이니까요. 미음 받침이 들어와야겠죠? 미음 소리가 나는 건 아까 mart에서 봤던 M이죠. 소문자로 써봅니다. 대문자는 뾰족뾰족한 반면에 소문자는 좀 동글동글하죠. 자, 그리고 푸를 쓸 차례인데요. 푸 부분의 피읍 소리는 무슨 알파벳을 써야 되나요? P를 써주시면 되죠. P. 그리고 푸, 우 발음은 O를 2개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앞부분 S, H, 쉬 소리죠. 자, 거기다가 A를 더해서 샤가 됐고요. M 더해서 샴 됐네요. 이제 푸 써보겠습니다. 피읍 소리 나는 P 그리고 우 소리 나는 O, O 샴푸.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S H A 그 다음에 미음 받침 M 샴푸. O가 2번 들어갑니다. 손으로도 열심히 쓰면서 또 눈으로도 잘 보면서 익혀주세요. 발음 따라해 볼게요. 샴푸. 이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맨날 쓰는 단어라서 익숙하시죠? 그래도 한 번 더 발음해 볼까요? 이 영어로 쓰여진 글자를 잘 눈에 담으시면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샴푸. 오케이.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쓰기 연습을 해볼 단어는 머리카락이라는 의미의 hair입니다. 가장 먼저 히읗 소리가 왔으니까 무슨 알파벳이 와야 될까요? H가 옵니다. H. 그리고 hair이니까 여기서 모음의 소리가 와야 되는데요. 이 에 소리는 보통 이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여기서는 이가 아닌 A가 쓰였습니다. 다음은 할 때 소리가 와야 되는데요. 알파벳 I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리을 받침은요. R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카락이란 의미의 hair 완성입니다. 아까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A, I, R이 합쳐지면 보통 air과 같이 발음이 납니다. 거기에 앞에 H가 들어왔으니까 hair이라는 발음이 된 거죠.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는 보통 이 리을 받침이 없이 그냥 hair 이렇게 표기하죠. 자, 2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 hair, H로 시작합니다. H 써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A가 오고요. 그리고 I, 마지막 리을 받침 소리는 R를 써주셔야 됩니다. hair 한 번 더 써볼게요. H, 히읗 소리, 그리고 A, 해, 다음에 I, 다음 리을 받침 R. 발음 따라해 볼게요. 미국식으로 리을 소리를 살려서 발음해 보겠습니다. hair. 한 번 더 해볼까요? hair. 오케이. 자,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영어 단어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body였죠. 자, body는 비읍 소리로 시작을 하네요.
무슨 알파벳이 와야 되죠? B가 옵니다. 블룩블룩 B. 그리고 다음 아 소리는요. O가 옵니다. B, O를 합쳐서 바 소리가 됐고요. 다음 D. 디귿 소리가 나네요. 알파벳 D를 써주셔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소리는요. Y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body 같이 써보겠습니다. 먼저 대문자 B, 블룩블룩, 그 다음에 O, 바, 그리고 디귿 소리 나는 D, 마지막 이 소리 나는 Y. 한 번 더 써볼까요? B, O, 바, 그리고 디귿 소리 나는 D, 마지막 이 소리 나는 Y. 따라해보세요. 몸, body. 한 번 더 해볼게요. body. 좋습니다. 자, 쓰시면서 철자도 눈에 잘 담고 계시죠?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얼굴이라는 의미의 무슨 단어였죠? 기억나시나요? F로 시작하는 face이죠. 자, F 소리 F 써주시고요. 그리고 face 이 부분 A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둘이 합쳐서 face이라는 발음이 됐어요. 다음에 쌍시옷 소리 나는 C를 써주시고 마지막은 E가 옵니다. 앞에 수업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단어에서 첫 번째 모음이 A가 오고 마지막 모음이 E가 오는 경우 주로 이 A는요, 알파벳 이름처럼 단어 속에서 A라는 소리로 발음이 됩니다. 자, 한번 얼굴, face 써보도록 할게요. 펜 들어주세요. F, 다음 A, 쌍시옷 소리 나는 C, 마지막 E, face. 한 번 더 써볼게요. F, A, 잘 쓰고 계시죠? C, 마지막 E. 한국식으로는 보통 페이스 이렇게 쓰는데요. 이 앞부분 F 소리는 좀 세게 발음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페이스가 아니라 face, face 이렇게 좀 강하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face. 한 번 더 해볼게요. 얼굴, face.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는 매일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조금 긴 단어였죠. 매일 영어로 뭐였죠, 여러분? 바로 every day 였죠. 모든, 매라는 의미의 every부터 적어보겠습니다. 에 소리가 나는 알파벳 E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은 every, v, 진동이 느껴지는 이 v, 무슨 알파벳을 써주셔야 되죠? 바로 V이죠. V를 적습니다. 그리고 V 다음에는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 알파벳이 하나 들어있었는데요. 바로 E입니다. 그리고 다음 every, 리 소리는요. 먼저 리을 소리가 나는 R과 그리고 이 소리가 나는 아까 body 할 때 단어의 가장 끝
에서 봤던 그 알파벳 뭐죠? Y인데요. 이렇게 써주시면 모든 매라는 의미의 every 완성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매일 할 때 그 일, 날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오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day이죠. 디귿으로 시작하니까 D가 옵니다. 그 다음에 day 할 때 에 소리는 A가 옵니다. 마지막 여기서도 이 소리가 왔네요. 앞에 every 할 때 이 소리가 Y로 쓰였죠. 여기서도 Y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every, 매, day, 일, 매일이라는 의미의 everyday 완성입니다. 자, 같이 두 번 써볼게요. 먼저 E 써주시고요. 그리고 V, 다음 묵음 E가 살짝 들어오고요. 그리고 re 소리는 R과 Y를 더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day 써볼게요. D, A, Y everyday. 자, 한 번 더 써볼게요. E, V, E, F, 그리고 re, R, Y every, 다음 day, D, A, Y. 자, 매일 두 번 따라해 볼게요. Every day, every day. 좋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요. 신선한이라는 의미의 단어였는데요. 무슨 단어였죠? 바로 fresh입니다. 자, 적어볼게요. fresh. 아까 face 할 때처럼 F 소리로 시작을 하죠. 무슨 알파벳이 와야 되나요? 바로 F이죠. 자, F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F 뒤에 re, fresh, re 소리가 왔네요. re 소리는 R과 E를 써주시면 됩니다. fre, 다음에 앞에서도 등장했었던 쉬 소리가 오네요. 자, 쉬 소리는 어떤 이중 자음을 써주시면 되죠? 바로 S와 H이죠. 이렇게 쓰면 fresh 완성입니다. 자, 두 번 같이 써볼게요. F, F, 다음 re, R, E, 마지막 쉬 소리는 S, H, fresh. 한 번 더 써볼게요. F, F, R과 E를 써서 re 소리를 만들어주고요. 다음 마지막 쉬, S, H. 자, 신선한 fresh 따라해 볼게요. fresh, fresh. 좋습니다. 자,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남아 있어요. 다음 단어는 우유라는 의미의 milk인데요. mart처럼 milk도 미음 소리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M이 옵니다. 뾰족뾰족. 자, 미음 소리 나는 M, 그리고 다음에 milk에서 이 소리는 I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milk 할 때 리을 받침이 오는데요. 혀가 앞니의 뒤에 닿았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요. milk, milk 이렇게요. 그래서 R이 아닌 L을 써주셔야 합니다. milk,
그 다음에 마지막 크 소리 K가 옵니다. milk. 자, 써보도록 할게요. M I me가 됐고요. L까지 쓰면 mill이 됐어요. 그리고 K. 한 번 더. M 미음 소리. 다음에 I를 쓰면 미 소리가 됐고요. 리을 받침 L 쓰면 합쳐서 mill이라는 발음이 됐습니다. 마지막 K. 자, 눈으로 잘 보시면서 따라해 볼게요. 우유, milk, milk.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단어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진 단어였는데요. 수업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반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등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사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자, 이 단어는 뭐였죠? 바로 class입니다. class, 키읔 소리가 나는데요. 키읔 소리가 나는 알파벳은 앞에서 봤던 C도 있고 또 K도 있죠. 이 단어에서는 C가 쓰였어요. 자, C를 쓰고요. 다음에 cool 할 때 리을 받침이 오는데 앞니 뒤에 혀가 닿았다 떨어지면서 발음이 되죠. cool. 그래서 L과 R 중에 무슨 알파벳이 와야 되나요? 바로 L이 오죠. 자, 합하면 cool이라는 발음이 됐고요. 그리고 class 할 때 레 부분에 에 소리는 A를 써주시면 됩니다. class 마지막 S 소리가 나는 S를 쓰는데요. S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쓰면 수업, 반, 등급이라는 의미를 가진 class 완성입니다. 자, 같이 써볼까요? C, L, co, 그 다음에 A를 써서 class가 됐고요. S를 두 번 쓰면 class 완성이죠. 한 번 더 써볼게요. C, L, A, class, S 두 번. 발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class, class. 좋습니다. 이렇게 10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함께 열심히 쓰면서 연습해 봤는데요. 자, 이제 한 번에 쭉 보면서 빠르게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이 단어는 어떻게 읽을까요?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mart이죠. 무슨 의미를 가졌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의미하죠. 자, 다음. 이 단어는 무슨 의미였죠? 행사라는 의미였죠. 어떻게 읽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event이었죠. 자, 그리고 다음에 요 단어 어떻게 읽으시면 되죠? 샴푸였습니다. 머리 감을 때 쓰는 샴푸. 다음에 이 단어는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읽을까요? 머리카락이라는 의미이고 hair이라고 읽죠. 자, 다음 단어도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무슨 의미를 가진 단어였죠? 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죠. 어떻게 읽나요? body이죠. 자, 다음 이 단어는요. 얼굴이라는 의미
그리고 face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좀 긴 단어 배웠죠? 이 단어는요. 의미가 뭐였죠? 매일이라는 의미였죠. 발음은 everyday, everyday 였습니다. 다음, 이 단어 의미 뭘까요? 신선한이라는 의미이죠. 어떻게 읽나요? fresh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우유라는 의미이고 milk라고 읽죠. 마지막으로 배운 이 단어 어떻게 읽나요? class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요. 어떤 의미들이 있었죠? 수업, 반, 등급이라는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10개 유용한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풀러 가볼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퀴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많은 분들이 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이 악기는 읽어보면요. 먼저 G. G는 기역 혹은 지읒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서 기역 소리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G와 U가 함께 오면 U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묵음이 되죠. 그래서 U를 무시하고 I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I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먼저 이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I 이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U-I는 기 발음이 될 수도 있고 가이 발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에 T가 왔습니다. T는 티읕 발음이 나죠. A는 무슨 발음이 나나요? 아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A 소리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A, R 이렇게 끝날 때에는 A가 아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R이 왔으니까 리을 받침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서 I가 이 발음으로 쓰였다면 guitar로 발음이 날 것이고 I 발음으로 쓰였다면 guitar이 될 텐데요. 자,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악기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것은 guitar이죠. 여기서 I는요. I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로 쓰였습니다. 한국식으로는 보통 기타 이렇게 읽고 쓰지만 사실 미국식 영어로 제대로 발음을 하면 이 끝에 R이 있기 때문에 리을 발음이 들어갑니다. 기타가 아니라 guitar 이렇게 발음해요. 요거 한번 미국식으로 발음해 볼까요? guitar 한 번 더 해볼게요. guitar 오케이. 그래서 저번 주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은 기타였습니다. 이제 오늘의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퀴즈는요. 저 사진 속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쳐놓은 COOL 이라는 이 단어를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단어는 여름만 되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열심히 읽어보시고 이번에도 댓글로 답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도 아시는 분들은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마트 갈 일 생기시면 오늘 저희가 열심히 공부한 영어 단어들이 어디에 있나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가서 이제 살펴보시면 눈에 팍 들어오고 또 색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에는 이중 모음에 대한 수업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주세요.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봄날 영어 학교라고 검색을 하셔서 제 채널을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면 홈, 동영상, 재생 목록 이런 식으로 쭉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재생 목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단계 씨앗반 알파벳 수업, 2단계 새싹반 영어 단어 읽기 쓰기 수업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2개만 리스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때쯤이면 3단계, 4단계 이렇게 리스트들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지금을 기준으로는 제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2개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놨는데요. 가장 기초인 알파벳 수업부터 듣고 싶으신 분들은 1단계 씨앗반 알파벳 수업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는 알파벳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영어 단어 읽기 쓰기 수업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영상의 목록이 보이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영상을 배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잘 보시면 모두 재생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주시면 1단계에 들어있는 모든 영상들이 순서대로 쭉 재생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세요.